먼저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셨을 텐데, 그러나 대통령과 국민의힘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위기이고 민생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극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도 할 일을 하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에 즈음하여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범죄 의혹이 있다면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 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권력 그 누구라도 공정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특검이 국민적 관심사고 특검 수용 여론이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비켜갈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제가 누차 언급한 바 있듯이 죄가 있다면 왜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지 못합니까? 저는 구국의 결단으로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겠습니다. 악법, 몰카 공작, 우는 말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은 일신, 우일신,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혁신의 대상은 수직적 조직문화, 창의성과 민주주의를 잊은 상명하복식 정당문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 출세주의를 과감히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거듭 태어나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직적 리더십, 상명하복식 반민주주의, 기회주의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런 전제 속에 당내 민주주의도 창의적 미래 비전도 숨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비대위원장,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민심과 함께 가는 비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지 않으면 공천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얄팍함 대신 한간에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검사 낙하산 공천을 할 것이라는 의심들 하시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실력 있고 경쟁력이 있다면 상향식 민주적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 친윤이든 비윤이든 공천을 받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비윤이라고 찍힌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평생 불의한 범죄를 단죄하는 검사로 살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행정의 수장으로서 과분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 문외한입니다. 오로지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만 제 역할을 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이랬다면 땡전 뉴스가 땡윤 뉴스로 부활하고 노태우가 한동으로 둔갑해 2024년 서울의 봄을 유린하겠다는 국민적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대통령의 측근 아들까지 잘못이 있다면 수사받고 구속된 전례대로 대통령의 아내까지 법 앞에 예의 없다는 사법정의 수혜자로 기억됐으면 어땠을까? 절대 권력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모두 다 예라고 외칠 때 아니오라고 외친 강단 있는 사람으로 남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큽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과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적 절차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 이준석, 김기현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중도 하차, 연거푸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선출직 당권이 물러나고 보이지 않는 큰손의 힘에 의해 비대위원장이 점령군 사령관처럼 국민의힘을 접수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지휘하는 어느 도당 형용 모순을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비 어천가와 훈비 어천가의 합창소리가 드높겠지만 국민의힘 밖에서는 원성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은 알까? 내년 총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차별화하지 않고 민심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나팔수, 윤석열 앵무새로 총선을 치르다가 큰 코 다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언론의 물개박수와 언론의 행가래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취약점을 보이는 순간 물개박수 치던 손가락은 삿대질로 변하고 행가래 치던 손을 거두고 땅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때 많이 뻘쭘하고 많이 아픕니다.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거울 앞에서 자기 객관화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습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로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시장도 돌았고 성당에도 갔고 교회도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낙하산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김건희만 보호하려고 하는군요. 한동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힘당은 자존심도 없나 봐요. 정말 이번 4월에는 국힘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잘 새겨듣길 바라겠습니다. 경향신문 칼럼입니다. 경향신문 칼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김홍일, 한동훈 검사 삼형제 정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습니까? 검사 삼형제 정권입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전 권익위 위원장이죠. 그리고 방통위원장 내정자에게 형, 홍일이 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4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3살 아래인 한동훈 검사는 또 검사 윤석열에게 서결이 형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검사 윤석열은 검사 김홍일에게 형 이렇게 불렀다고 하고 검사 한동훈은 검사 윤석열에게 서결이 형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삼형제가 대통령, 방통위원장 그리고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은 BBK를 무혐의 쳐준 사람 아닙니까? BBK 그 엄청난 범죄 한참 후에나 밝혀졌어요. 그걸 무혐의 쳐줬으니 무능한 검사였거나 아니면 확실한 정치 검사이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사 부산저축은행에 김홍일 이 방통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사의 아버지 집은 왜 김만배가 사주었는지 김홍일, 윤석열, 박영수 모두 50억 특검의 대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두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야당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체포영장 발부해야 된다며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얼마나
압수수색을 해댔는데 끝내 완패한 한동훈. 이제 낙하산으로 와서 이제는 김건희 특검을 온몸으로 막으려고 하니 이 정권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합니다.